지방선거 얘기하겠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4일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도원 의원님이 계속 그 얘기했었어요. 나가긴 나갈 끼다. 근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다 했는데 이 출마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썩 내키지는 않지만 네.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냥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책임자로서 또 당 본인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승부수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이번이 이제 고비가 되겠죠. 안철수 개인적으로는. 항상 고비였어요. 항상 고비에서 물러섰죠. 정치권에 나온 이후로 항상 고비였고 네. 철수와 안철수를 반복하면서 네.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네. 저는 출마는 하되 네.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철수는 합니까, 그거는? 이번에는 철수는 안 하고 네. 끝까지 가기는 갈 건데 출마의 자유는 누구나 있죠. 그런 판단은 이제 시민들의 몫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이제 후보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네. 근데 지방선거 판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이미 영양가가 많이 상실된 상태다. 그래서 큰 변수는 못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두원 선배님 동의하시나요? 뭐 그래도 저 뭐랄까 좀 흥행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열세인 건 사실이고요. 네. 예. 그럼 또 모르죠. 선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긴 모르니까. 그래요. 예. 변수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예, 이제 또 뭐 사건 사고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미투 뭐. 네. 근데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후보 구도, 네. 그다음에 당 지지율, 그리고 개인 인기, 뭐 정책 이렇게 될 건데요. 네. 지금은 당 지지율이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개인기로는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다.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은 5일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이 박 시장보다 하루 딱 앞서서 출마 선언하는데 이것도 뭐 전략이 있는 겁니까? 이왕 뭐 나가는 거 선방을 날린다. 아, 선방. 예. 하루 먼저 나가는 뭐 저 선언하는 것이 좀 의미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미세한 전쟁과도 같은 전략 전술인데 뭐 먼저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항구에서 박원순 호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 먼저 그냥 시동 걸고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버린다. 물살을 확 가르면서 김세게 만드는 작전일 수도 있고.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건.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을까요? 7년 전의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양보했는데 이번에는 좀 박원순 시장 양보해라. 근데 실은 그때 양보가 아니었어요. 예. 양보를 가장한 더 큰 꿈에 도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나오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반응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서울시장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그래서 멋있게 양보하는 척하고 또 거기다가 더 큰 인기를 또 얻어가지고 대선인을 보고 그냥 한 거라.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근데 7년 전은 양보가 미덕이었어요. 네. 시민들에게 네. 보여지기에. 근데 만약에 지금 양보 프레임을 가지고 네. 박원순 시장께 양보해라 하는 것은 이제는 미덕이 아니라 안철수의 욕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빚이 많이 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양보 프레임이 나쁠 것은 없죠. 어느 정도 좀 저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될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가는 것이 득표 전략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겠죠. 쓸 것이다. 그래서 뭐 그 프레임을 저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7년 전에 그냥 외상값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외상값은 이미 다 국민들이 갚았어요. 갚았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줬잖아요. 인기가 있어졌죠, 국민한테. 안철수 신드롬까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그 출마가 당장은 뭐 되기도 좀 어렵고 실현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다. 특히 대권 도전이나 보수 진영에 혹시 대선 이런 게 있다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믿지는 장사 아니다. 근데 이제 옛날 안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론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당세가 사실 너무 약합니다. 지금 한 자릿수도 아니고 반 자릿수인데 글쎄 대권은 글쎄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만약에 요번에 해가지고 많이 선전을 해서 뭐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좀 득표율을 낸다 그러면 나중에 뭐 열심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명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대선 때 나와서 21% 정도 네. 득표했을 거예요. 네. 근데 과연 그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21%. 이런 게 차이 나는데 네. 저는 안철수의 이미지상 저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정도원 선배님 지방선거 이럴 때 되면 때만 되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이미지가 또 고착될 수 있어요. 마치 장돌배기 이미지 있잖아요. 장이 서면 무조건 장에 가요. 네. 그런 것 같. 왜냐하면 대선 후보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서울시장 이렇게 후보 나오는 게 서울시장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서니까 또 장돌배기처럼 또 나오냐. 이런 거라서 그다지 신선하지도 그리고 그다지 안철수라는 사람이 과연 서울시장 하고 말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촛불 혁명을 거친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르거든요. 국민들이요? 그러면요. 네. 지금은 광장이 여의도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자가 정치인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프레임으로 양보 프레임이라든가 무슨 징검다리 디딤돌로 서울시장을 이용해서 대권으로 가려든가 이런 것은 지금의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도 아까 우리 정도원 의원께서 흥행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출마가 어떤 의미 있는 변수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실 지금도 없잖아요. 있긴 그러니까- 있어요. 김문수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제 뭐 선언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네. 김문수 의원은 이제 후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당신이라도 좀 나가달라 이제 이런 형국이고 네. 김문수 의원이야말로 진짜 옛날 김문수가 아니죠. 이제 확 바뀐 김문수고 네. 그것도 나쁜 쪽으로. 철진한 양복 그래서 입고 나타난 사나이예요. 너무나 싱거운 서울시장 선거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안철수라도 나오니까 이제 조금 흥행에 도움이 된다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김문수 전 지사 네. 카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없으니까 없어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너무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개혁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근데 민중운동도 많이 예, 했죠. 그래서 과거 한나라당에서 꽤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경기지속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이제 수골 수구 꼴통이라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 이 태극기 집회까지 나가서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판이니 변해도 너무 변한 거죠. 되게 어색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고품이 바닥나자 유효기간 지난 상품 들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어쨌든 태극기 부대들은 뭐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태극기 부대가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홍준표 대표는 보수 우파의 결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더 초라한 성적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본인이 너무 돈이 없으시거든요. 이분이 되게 또 정치를 깨끗하게 한 분이라서. 선거하려면 최소 15% 돼야 된다면서요. 글쎄 그래서 나는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를까. 후원금도 안 들어올 텐데. 내가 그렇죠. 걱정이 되네요.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아마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후원금 내는 홍준표 사람이 대표가 없죠. 이제 좀 설득을 했겠죠. 당에서 지원을 좀 해주겠다고. 야. 그렇지 않고서야 출마 선언은 못할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 고민이네요. 예,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제가- 뭘 예, 하지. 예. 그러니까 15%를 넘어야 선거비를 보전받잖아요. 보전받는데요. 그리고 10%가 돼야 반이라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5%를 못 받으면 당에서 그걸 다 대주는 것도 아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위반될 가능성이 예,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거의 쫄딱 망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미리 말하기 그렇지만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이긴다 그러면 박원수, 안철수, 김문수 3파전이 지금 박원수라고 그랬어요? 박원순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원순입니다. 네. 비슷합니까? 네. 네.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네. 이 3파전 가능성 아니면 이 좀 연대해가지고 안철수하고 김문수도 합치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연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당 출신이 지금 적극 반발하고 있지만은 네. 선거라는 건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격차가 좁혀지면은 연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걸요. 그래서 그건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연대 고대 그러면 저는 연대 편을 안 들겠습니다. 연대는 하면 안 되는 거고 학교 그리고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는 연대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정도원 선배님하고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네. 한 공당에 더군다나 이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거기서 접고 누구를 지지 선언하고 연대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두 후보 다 저는 마이너스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은 김문수 전 지사, 또 이인재 전 의원 또 충남지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경남지사에 김태호 의원을 지금 전 의원을 보낸다 그럽니다. 이건 좀 경쟁력 있나요? 김경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했어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네. 그리고 같이 뛰었던 예비 후보들이 합의해서 추대를 했어요. 김경수. 그렇죠. 그냥 김경수 그렇죠. 한다. 네. 그렇게 봤는데 지난번 선거 때는 김경수, 김태호가 붙어가지고 김해 을인가 그랬죠? 김태호가 이겼죠. 네. 이겼는데 김경수 의원도 경남도지사 한번 나갔다가 떨어졌을 거예요. 네. 또는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다.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은 5일 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이 박 시장보다 하루 딱 앞서서 출마 선언하는데 이것도 뭐 전략이 있는 겁니까? 이왕 뭐 나가는 거 선방을 날린다. 아, 선방. 예. 하루 먼저 나가는 저 선언하는 것이 좀 의미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미세한 전쟁과도 같은 전략 전술인데 뭐 먼저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항구에서 박원순 호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 먼저 그냥 시동 걸고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버린다. 물살을 확 가르면서 김세게 만드는 작전일 수도 있고.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건.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을까요? 7년 전에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양보했는데 이번에는 좀 박원순 시장 양보해라. 근데 실은 그때 양보가 아니었어요. 예. 양보를 가장한 더 큰 꿈에 도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나오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반응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서울시장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그래서 멋있게 양보하는 척하고 또 거기다가 더 큰 인기를 또 얻어가지고 대선인을 보고 그냥 한 거라.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근데 7년 전은 양보가 미덕이었어요. 네. 시민들에게 네. 보여지기에. 근데 만약에 지금 양보 프레임을 가지고 네. 박원순 시장께 양보해라 하는 것은 이제는 미덕이 아니라 안철수의 욕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빚이 많이 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양보 프레임이 나쁠 것은 없죠. 어느 정도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될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가는 것이 득표 전략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겠죠. 쓸 것이다. 그래서 뭐 그 프레임을 저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7년 전에 그냥 외상값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외상값은 이미 다 국민들이 갚았어요. 갚았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줬잖아요. 인기가 있었죠 국민한테. 안철수 신드롬까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그 출마가 당장은 뭐 되기도 좀 어렵고 실현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다. 특히 대권 도전이나 보수 진영에 혹시 대선 이런 게 있다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믿지는 장사 아니다. 근데 이제 옛날 안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론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당세가 사실 너무 약합니다. 지금 한 자릿수도 아니고 반 자릿수인데 글쎄 대권은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만약에 요번에 해가지고 많이 선전을 해서 뭐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좀 득표율을 낸다 그러면 나중에 뭐 열심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명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대선 때 나와서 21% 정도 네. 득표했을 거예요. 네. 근데 과연 그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21%. 이런 게 차이 나는데 네. 저는 안철수의 이미지상 저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정도원 선배님 지방선거 이럴 때 되면 때만 되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이미지가 또 고착될 수 있어요. 마치 장돌배기 이미지 있잖아요. 장이 서면 무조건 장에 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얘기하겠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4일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도원 의원님이 계속 그 얘기했었어요. 나가긴 나갈 끼다. 근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다 했는데 이 출마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썩 내키지는 않지만 네.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냥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책임자로서 또 당 본인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승부수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이번이 이제 고비가 되겠죠. 안철수 개인적으로는.
항상 고비였어요. 항상 고비에서 물러섰죠. 정치권에 나온 이후로 항상 고비였고 네. 철수와 안철수를 반복하면서 네.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네. 저는 출마는 하되 네.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철수는 합니까, 그거는? 이번에는 철수는 안 하고 네. 끝까지 가기는 갈 건데 출마의 자유는 누구나 있죠. 그런 판단은 이제 시민들의 몫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이제 후보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네. 근데 지방선거 판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이미 영양가가 많이 상실된 상태다. 그래서 큰 변수는 못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두원 선배님 동의하시나요? 뭐 그래도 저 뭐랄까 좀 흥행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열세인 건 사실이고요. 네. 예. 그럼 또 모르죠. 선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긴 모르니까. 그래요. 예. 변수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예, 이제 또 뭐 사건 사고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미투 뭐 네. 근데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후보 구도, 네. 그다음에 당 지지율, 그리고 개인 인기, 뭐 정책 이렇게 될 건데요. 네. 지금은 당 지지율이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개인기로